탈모약을 먹는 중에 임신을 했거든요. 성분이 흡수가 될 수는 있는데 더 고착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산부인과가 난임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는 팩트 전달은 하지만 꼭 조언 드리는 거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원장님, 최근에 저희 채널 댓글 보셨어요? 어떤 거요? 아니, 댓글에 어떤 분이 남자입니다. 임신 계획이 있을 경우 탈모약을 끊어야 하나요? 어디서 보니 탈모약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봐서 겁이 나네요. 끊어야 된다면 얼마나 복용 안 하고 임신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진짜 탈모약을 먹으면 이런 기형아가 발생을 하나요? 진짜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와이프분이 탈모약 먹은 걸 뜯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제 애 낳아야 되는데 무슨 탈모약이냐고, 기형아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막 대뜸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탈모약을 복용하면 난임이라던가 아니면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을 이미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진짜 기형아 출산을 유발을 하는지 난임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는 정말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지금 탈모로는 거의 20년 차고요, 프로페시아를 복용한 지는 14년이 됐어요. 그리고 3살 된 남자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먹는 중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임신과 프로페시아, 탈모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임신과 관련해서 탈모약을 걱정할 때는 기형아 출산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해요. 오늘 원장님 설명해 주셨던 여드름약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가 먹으면 기형아를 난다, 맞아요. 막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던데.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암컷 원숭이에 정맥 주사로 피나스테리드를 고용량으로 바로 주입을 해줬어요. 사실 먹는 거랑 정맥 주사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성기 관련 기형아들이 많이 출산한 것들이 보고되면서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했을 때도 기형아 출산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루머들이 퍼져나갔던 거죠. 근데 사실 용량도 중요하고요, 정맥 주사냐 경구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던가 경구 복용을 했을 때 그런 연구 결과로서는 남자가 복용했을 때 기형아 출산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뭐 수컷 원숭이의 정맥 주사를 한 게 아니라 암컷 원숭이한테 직접적으로 정맥 주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먹는 거는 남자가 입으로 알약을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정자로 전달이 돼서 난자와 만나서 기형아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희박하고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긴 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임상 연구는 윤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이 피나스테리드를 먹고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사실 연구 결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한테는 원래 탈모 치료로도 탈모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복용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썰 중에 손만 닿아도 기형아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남자분들이 이거 손만 닿았는데 이거 기형아 출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탈모약을 손만 대도요? 네, 탈모약은 코팅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에는 5mm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4등분으로 쪼개서 먹었어요. 그러면 훨씬 쌌거든요. 약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팅이 벗겨지죠? 그러면 이제 흡수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그 가루가 흡수가 된다고요? 성분이 흡수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 기형아 출산이라던가 난임을 유발하진 않아가지고 사실 뜬 소문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카피약도 많고 탈모약 자체도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쪼개 먹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형아 출산보다는 오히려 임신이 잘 안 될까봐 난임에 기여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여성들 중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임신이 잘 안 되는, 매달 원래 여자들은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난임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탈모 인구도 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들이 혹시 내가 프로페시아 탈모약을 먹어서 난임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겹쳐가지고 더 고착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왜 프로페셔널 먹으면 난임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탈모의 원인은 DHT,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잖아요. 그거에 변환된 DHT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이 어쨌건 줄어드니까 정자 형성, 정자의 퀄리티라든가 정자의 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난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실제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정자의
수라든가 정자의 퀄리티, 정자의 형태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미 이거는 연구로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연구 중에 대규모 연구는 아니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는 탈모약의 5배 용량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ml짜리를 먹게 되는데 이 그룹에서는 뭐 정자의 수라든가 아니면 정자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있긴 한데 탈모약 그냥 1mm 정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정자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는 연구는 진짜 단 한 건도 없긴 합니다. 근데도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자를 한번 검사해 볼 수 있거든요. 정액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서 정자의 수라든가 정자의 퀄리티에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고용량 복용식 그러니까 5mg 먹었을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게 되면 또 정자의 수라든가 퀄리티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더 상관이 없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도 6개월 뒤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끊으면 더 빠르게 돌아오고요. 우리가 탈모약을 복용했을 때 임신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기형아 출산, 그 다음에 뭐 난임에 기여하는지 여부 이런 건데 현존하는 연구 결과, 데이터로는 관련이 없다. 기형아 관련된 거는 너무 이거는 뜬 소문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난임에 대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자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수가 적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정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액검사를 산부인과에서 한다고요? 정액검사는 비뇨기과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산부인과가 난임 검사를 할 때 남자를 가장 먼저 검사를 해요. 왜냐면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의 정자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임이 걱정되는 분은 그냥 산부인과에서 한 큐에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제가 14년차 탈모약을 복용한 사람이고 저희 아이가 3살 됐어요. 탈모약을 먹는 중에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의 태명이 깜짝이에요. 깜짝이. 왜 깜짝이에요? 계획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저에게 온 선물이라서 탈모약을 끊을 겨를조차 없었어요. 사실 모발이식 의사니까 탈모약과 임신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받겠어요. 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사람이 내 애가 임신을 했다면 또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 혹시나 내 아이가 이상하게 나온 그쵸. 이건 어쨌든 데이터일 뿐이잖아요. 통계 수치일 뿐이에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 100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인지라 이게 나 때문에 또 괜히 애한테 또 영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저희 선배 산부인과에 산정관리를 다녔는데 맨날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맨날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임신과 이 탈모약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분들한테는 팩트 전달은 하지만 꼭 조언 드리는 거는 계획하기 3개월 전에는 중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탈모약을요? 네.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 사실 뭐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부부간 딱 한 명밖에는 낫지 않는데 그 한 명이 자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험성 때문에라도 저는 그냥 마음 털게 3개월 전에 끊고 임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산하고 나서 다시 복용하는 게 아니라 임신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다시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휴약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혹시라도 그냥 먹다가 갑작스럽게 저처럼 생겼다 그럼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현대과학이 입증하는 거니까. 피디님 사진 보이세요? 저희 아들인데 지금 뭐 이미 3살이거든요. 이거는 100일 때 사진이고 지금 이미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성기도 그냥 아주 아우 뭐예요.